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정부가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임차 주택이 경매로 나올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가 주택을 낙찰받으면 4억 원 한도 내에서 낙찰 자금 전액도 저리로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등이 공공이 우선 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단 정해진 6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가능한데요. 특별법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적용 기간은 시행 후 2년간 유효합니다. 정부는 또 특별법 시행 1개월 내로 하위 법령도 제정할 계획입니다. 네,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요. 인천 지역의 피해 상황과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더 필요한 부분은 무엇일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효창 기자가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자, 송 기자, 우선 인천 지역 피해 상황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인천시가 집계한 피해 상황 자료를 보면 이렇습니다. 일명 건축왕, 빌라왕, 청년 빌라왕이 소유한 주택 현황은 미추홀구가 2,523호로 가장 많았고 계양이 177호, 남동 153호, 부평 112호 등 모두 3,008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는 미추홀구에 집중돼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일 기준으로 미추홀구에서 피해를 입은 전세 사기 대책위원회 가입 34개 단지 1,787세대 중 경매가 진행 중인 세대는 60%가량인 1,066세대입니다. 이 중 이미 매각 완료된 세대는 106세대로 6세대에 이르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대기 중입니다. 현재 이 부분은 정부에서 경매 중지 요청에 따라 대부분은 경매가 멈춰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피해자들은 전국 단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안상미 전세 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의 말 들어보시죠. 미추홀만의 문제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회적인 재난이고 지금도 전국 각 방방 곳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도든 뭐든 재난으로 인정하고 바꾸지 않는 이상 계속됩니다. 아마 더 많이 할 겁니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60여 곳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특별법 시행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부와 또 인천시의 대책은 어떤 것들인지 좀 짚어볼까요? 네, 우선 인천시는 피해 복구를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요. 우선 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자가 받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1.2%에서 2.1%입니다. 시는 다음 달 추경에 60억 원이 반영되면 즉시 지원할 예정이었는데요. 이번 달 추경이 진행되면서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긴급 주거지원 주택에 입주하는 피해 가구는 가구당 15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하고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이 월세를 원하는 경우 월 40만 원씩 1년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상수도 단수 예고는 유예 조치했고 단전 유예는 한전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전세 법률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자살 예방 심리 지원 프로그램도 추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말 들어보시죠.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요구하는 사항 중 법령 재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와 협의하면서 대책 마련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피해자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정부 역시 대책을 내놨는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4일 인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방문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와 업무 일원화, 데이터 공유 시스템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세 사기 피해자의 채무 탕감은 국가가 부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는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 들어보시죠. 저희들은 결코 어떤 작은 사례도 외면하지 않고 또 시간 끌지 않고 저희들이 또 여러 정부 범부처적으로 머리를 맞대서 최대한 빨리 응답하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정부는 또 LH를 통해 피해 주택을 사들이고 공공임대로 다시 제공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경매 절차가 마무리돼 이미 퇴거 조치된 인천 지역의 전세 사기 피해자 240여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 구제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예, 앞으로 피해 상황이 더 나올 것 같은데요. 좀 앞서 나온 대책들 실효성이 있을까요? 네, 실제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의 경우 70%가량이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소액 임차인은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최우선 변제를 통해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최우선 변제 기준이 근저당 설정 시기로 정해져 있어 구제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의 경우 미추홀구의 피해가 집중돼 있지만 부평과 계양, 심지어는 인천과 맞붙어 있는 부천에서도 피해 사례가 속속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내놓은 대책은 새롭게 대출을 해주고 주택을 다시 임대해주는 등의 정도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결국 피해 금액 보존 내용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피해 구제 대책 마련이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송효창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 지하도 상가 관리 운영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따라 인천시가 제1을 요구한 지하도 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표결에 붙여 재석 34명 중 반대 21명, 찬성 9명, 기타 4명으로 부결 처리했습니다. 이어 산업경제위원회가 대안으로 발의한 지하도 상가 관리 운영 조례 새 개정안을 재적 34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는데요. 새 개정안에는 사용수익 허가기간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에 대해 법인이 변경되더라도 최대 10년까지 사용수익 허가기간을 부여하고 기존 임차인에 대해서도 사용수익 허가기간을 최대 5년에서 10년까지로 연장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초 9월 30일까지이던 사용수익 허가 신청 기간에 대해서도 조례 공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신청하는 경우로 조정했습니다. 의결된 조례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행안부 사전보고 등을 거쳐 시행됩니다. 부천을 대표하는 문화시설이죠. 아트벙커 B3구가 정비를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폐소각장 시설 하나하나가 예술작품으로 재탄생했는데요. 네, 한때는 주민들이 꺼리고 기피했던 소각장이 문화시설로 완벽하게 변신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정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켜켜이 쌓인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오래된 간판부터 소각장을 반대했던 주민들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부천 아트벙커 재개관을 기념하는 전시입니다. 전시명은 리부트.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시설로서 다시 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시민들도 일찍부터 발걸음했습니다. 너무 좋고요. 전시들도 많고 유명한 사람들도 전시해서 너무 볼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색다르고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에 볼 수 없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데 오면 또 기분도 달라지고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2010년 가동을 중단한 과거 삼정동 소각장을 문화공간으로 재해석한 부천 아트벙커. 재개관을 알리는 기념 행사를 시작으로 그동안 비공개였던 소각동 3층도 이번에 처음으로 개방했습니다. 한때는 부지런히 움직였을 육중한 기계들. 과거 쓰레기를 소각할 때 쓰였을 이 거대한 시설이 그대로 남아 이색적인 전시 공간이 됐습니다. 또 기존 시설 규모가 워낙 큰 만큼 빈 공간을 활용해 추상적 작품을 전시하기에도 제격입니다. 예술가들의 미디어 아트가 여기에서 아주 성장하고 발표되는 그런 공간이 될 것이면서요. 이 공간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힘 때문에 지역민들이 편하게 여기서 쉼터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적인 충족을 가질 수도 있는 좋은 공간으로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다시 문을 연 아트벙커에서는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미디어 아트 특별전이 오는 6월 중순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인천시가 올해 14조 7,119억 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본 예산 13조 9,157억 원보다 5.7%인 7,962억 원이 늘어난 규모인데요. 시는 세외 수입 2,165억 원과 보통교부세 1,999억 원,
국고보조금 1,561억 원 등을 재원으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 긴급 지원 60억 원을 반영해 전세 보증금 대출 이자와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또 매입 가구 임대 사업에 535억 원을 편성해 공공임대주택 900호를 매입한 후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30%로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인천사랑상품권 활성화에 339억 원을 반영했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에 816억 원을 추가 반영해 예산액을 당초 2천억 원에서 2,816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도시균형발전 촉진 예산으로 4,481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 중 재물포 르네상스 사업에만 1,035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네, 요즘에 바깥 행사들이 늘면서 안전 문제 걱정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김포시 5개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는데요. 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대표 발의 의원을 직접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강현 김포시의회 부의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부의장님 우선 해당 조례가 필요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지난해 발생한 12구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김포시 또는 시가 출자 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주최 주관하는 자가 없이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공연법은 관람객 1,000명 이상의 공연 및 행사에 적용됨에 따라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공연 및 행사에 관한 안전관리를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네, 조례안에는 어떤 내용들 담겨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조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조례를 통해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도 같이 함께 말씀드리면 해당 조례의 목적 및 정의는 제1조 및 제2조에서 적용 범위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은 제3조와 제4조에서 적시를 했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신고 의무는 제6조에서 안전점검이 중요한데요. 이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지원 요청은 제7조와 8조에 적시를 해놓았습니다. 재난 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은 제9조 응급의료 매우 중요한데요. 이런 지원 요청 및 주최자의 준수 사항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와 11조에 적시를 해놓았습니다. 본 조례는 4월 21일 의결 제정되어 이후 20일이 지난 5월 11일부터 공포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예, 바깥 행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례가 생긴 뒤에 꼭 지켜야 할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들 알려주실까요? 네, 먼저 단체장이 시장의 책무를 통해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안전관리 계획을 꼭 수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고요. 그리고 안전점검을 반드시 하고 이후에 안전관리위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위원을 배치하는 경우 반드시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하도록 하여 5개 행사 시에 시민들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고 혹시 발생되더라도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통해 5개 행사 참여자들은 참여자들끼리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배치된 안전위원회 지시에 협조하여 안전사고 없이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강현 김포시의회 부의장이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